번째 사건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 노엘이 음주운전 사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사고도 문제지만 후속 행동들이 더 큰 비판과 논란에 직면했는데요. 서상희 팀장이 이 사건을 직접 취재하고 특히 첫 보도를 해와서 아주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건 당시로 가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제 새벽 서울 마포구의 도로에서 이제 단순히 일단 접촉사고로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노엘 씨, 그러니까 장제원 씨의 아들이 몰던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접촉사고였습니다. 이 사고 자체는 크지 않았어요. 네. 오토바이 운전자도 경상 정도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운전자, 이 노엘 씨가 음주 상태였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2%로 현장에서 측정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사실 잘 대응을 했어도 괜찮을 텐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해서 엉뚱한 사람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찰에서 신고받고 왔을 때 그 운전자와 동승자를 빼놓고 다른 사람이 운전한 걸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네. 음주를 한 걸 바꾸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당시에는 경찰들이 그거를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운전했다는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장 국회의원 아들이 운전했다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했는데 이게 좀 내가 볼 때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물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좀 임의동행, 체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체포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를 하게 되면은 술이 깬 다음에 조사하는 건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맞습니다. 지금 집으로 돌려보낸 것 때문에 지금 경찰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는 문제될 거는 크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고가 사망사고라면 체포를 하겠지만 네. 알다시피 경상 정도라고 한다면 피해자 상태를 봐가지고 본인한테 질문한 다음에 날짜를 정할 수 있는데 물론 동행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실은 보낸 다음에 추후로 조사하는 거는 경찰이 잘못하면 안 했는데 단지 그 당시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을 때 제3자를 조사했다는 건 조금 미흡한 거죠. 그렇군요. 서 팀장, 근데 어떻게 노엘이 운전한 게 어떻게 들통나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 네. 당시에는 제3자가 나타나서 운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2시간 뒤에 상황이 급 반전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노엘 씨가 뭐 40대 부모님께 상황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2시간 뒤에 변호사 그리고 장제원 씨의 아내와 함께 경찰에 출두를 했는데 그 당시에 내가 운전을 했다고 그제서야 자수를 하면서 그렇군요. 사건이 완전 뒤바뀌게 된 거죠. 어머니와 함께 와서 자수를 네, 한 거군요. 변호사님, 하나 궁금한 게 일단 제3자가 어쨌든 노엘 씨를 위해 쓸 뭐 그런 거겠죠. 어쨌든 그렇죠.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람도 처벌 대상에 오르게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제 경찰보다 늦게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노엘 씨하고 동승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또 30대 저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조사까지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의계, 그러니까 속여가지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의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본인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래퍼 노엘, 불과 넉 달 전 본인의 SNS로 해당 차량을 구입했다고 자랑했는데요. 보고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벤츠가 AMG GT라는 3억 좀 덜 되는 차를 샀습니다. 20살에 참 많은 거를 이뤄냈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부모님이 음악 한다 그런 거는 진짜 안 도와줬었거든요. 하나도. 그래서 저는 진짜 제 돈으로 모든 거 다 제 돈으로 해서 살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면허 있어요. 네, 노엘 씨가 현재 20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연소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연예인이 된 셈입니다. 그런 기록까지, 오명까지 쓰게 되는데 사실 그 운전자 바꿔치기도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금품 합의 시도까지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엘 씨가 금품으로 사고를 무마하려 한 의혹도 지금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 진술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피해자가 뭐라 그랬냐면 노엘 씨가 금품을 주겠다, 약 1,000만 원가량 얘기를 하면서 현장 합의를 시도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밝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제 노엘 씨가 술 취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됐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본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라는 사실을 얘기까지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이게 협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협박성 발언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법적인 책임을 가려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만, 네. 그걸 떠나서 사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것과 별개로 사실 본인 자체도 공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유명한 이제 가수고, 그런 점을 고려하자라고 한다면 사실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동 아닐까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1차적으로 도덕적인 그러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게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게 협박죄가 됩니까? 법리적으로? 사실상 네. 이게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외포심을 그 상대방이 느꼈어야만 하는데, 이 피해자가 이제 노엘 씨가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라고 한 것을 사실 그대로 믿었을지도 조금 의문이고요. 믿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어서 내가 어떠한 현실적인 불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신체적인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 만한 것을 실제로 느꼈을까라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정도의 외포심을 느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사실 법리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도덕적인 문제로 사실 봐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외포심이라는 건 공포심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입건됐을 때 그냥 돌려보낸 건 이해하다고 치고 운전자 바꿔치기, 특히 금품 합의 이런 것까지 있는데 그런데도 구속을 안 시키냐 이런 또 지적이 있거든요. 운전자 바꿔치기는 일단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휴대폰 조회하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품 종료라는 거는 피해자한테 사실은 보상을 별도 합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 공무원한테 뇌물 공개가 아니고 피해자한테 보상을 해주겠다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엄격하게 보면은 금품 합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해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다른 사람 바꿔치기 한 거, 그거, 그리고 피해자라든가 3자친 허위 진술한 거 이거 확인해 보면은 과연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게 확실하느냐, 거기에 이제 가장 문제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 정도로 해서는 큰 사고 아니면은 구속은 잘 안 시키는 편이거든요. 그렇군요. 아들의 음주 교통사고 논란. 그래서 불똥이 튄 게 바로 아버지 장제원 의원인데요. 과거 했던 말이 지금 빈축을 사고 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장재현 의원도 활발하게 이제 의정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 11월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음주운전자에게 맡겨진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동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살인도구와 같다라고 네.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 범죄 행위인 이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2008년이니까 11년 후입니다만은 지금 아들이 또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또 비판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결국 윤창호법이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거든요. 여러 번에 걸쳐서 도로교통법이 이제 또 개정이 되고 하면서 말이죠. 네. 이번에 또 한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논란과 비판이 일자 당사자인 노엘과 또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도 사과를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노엘, 본명은 장용준 씨죠.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대중들이 이 사과를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잖아요. 이미 한 번 곤혹을 치른 네. 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이었는데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굉장히 랩을 잘해서 이름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의 과거 행적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죠. 실제로 미성년자였던 당시에 뭔가 이제 온라인으로 성매매를 시도하려는 그런 문자들이 공개되면서 성매매 시도 의혹이 일었고, 당시에는 부인은 했지만 아이디 자체는 맞다고 인정을 했었고요. 또 굉장히 어린 시절에는 또 사진 한 장이 공개되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뭔가 여성 조각상에 좀 음란한 행위를 연출하는 그런 좀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공인인 아버지도 또 논란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 성매매 시도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제원 당시 바른정당 대변인 자리에서 사퇴를 하고 네. 사과까지도 했는데 또 이런 논란이 빚은 거거든요. 사실 아버지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현역 가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래퍼는 정말 우상이나 다름없는 정말 큰 공인인데 이런 무리를 계속 빚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반성과 자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 노엘 씨가 SNS를 통해서 팬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되짚고 돌아오겠습니다. 솔직히 내 아저씨 같을 수밖에 없지. 왠 줄 알아? 니네가 인생 풍파를 겪어봤어? 나처럼 어린 나이에 인생
있냐? 힘들다 힘들어. 야 됐어. 나는 인생에 미련이 없어. 야, 내가 살면서 느낀 게 뭔 줄 알아? 이게 담배가 봐봐. 니네 말에 내가 반항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들어봐. 여기 뭐 안 좋다고 하는데 사람 다 갈 때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돈 쓰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의 것들, 이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나쁜 점은 그 20살이라는 문턱이 뭔가를 좀 바꾼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 네, 이런 행동들 때문에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아들의 음주 사고로 그야말로 아버지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엘이 음주 사고를 낸 당일 경북 구미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는데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들을 마중 나간 어머니였다고요.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음주 사고 정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난 7일 새벽이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4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해서 70대 여성이 사망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해자가 남성의 어머니였습니다. 네. 이 사건의 개요는요. 사실 어머니가 늦게 오는 아들을 마중 나갔다가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겁니다. 아들이 만취 상태,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셨는데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1%로 거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너무 걱정돼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셨대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마을에서부터 거의 한 300m까지 마중을 나왔는데 그만 그 마중 나온 어머니를 들이받아 결국 어머니가 사망하게 된 겁니다. 팀장님, 그러니까 술에 취한 아들이 어머니를 사실상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어머니가 300m 정도 길가에 있었는데 1톤 차량을 운전하던 아들이 음주운전한 거예요. 아마 0.15이면 만취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왕복 2차선 도로예요.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아마 중앙선을 침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휠체어에 탄 어머니를 못 보고 그냥 들이받은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병원에 후송돼서 입원했는데 그만 사망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사고지 않습니까? 네. 경찰서는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죠. 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지금 따져보면 그 아들은 피해의자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셈이잖아요.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까? 당연하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 아무래도 지금 어머니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300m 정도를 지금 마중을 나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거니까요. 당연히 뭐 처벌받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긴 했지만 법원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서 그 말미를 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법은 법대로 또 처벌은 처벌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